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해서 후폭풍이 거센데 오늘은 추 전 장관이 이번 개혁을 좌초시키는 정무적 고려 진원지가 밝혀져야 한다면서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언급을 했습니다. 글쎄요, 문제 이게 조민 씨 부산대 입학 취소 문제 때문에 교육부 장관을 언급을 한 것 같은데.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. 그렇죠. 네. 뭐 이게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. 부산대에서 결정한 건데 이걸 가지고 교육부 장관을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추미애 장관의 이번 그 워딩에 대해서 다른 주자들이 다 함구했습니다.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.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네. 사실은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은 공식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.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를 했고 당 대표도 내로남불이었다 사과를 했습니다. 그럼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데 왜 대법원 최종심도 안 갔는데 입학을 갖다 취소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이제까지 1심 판결로 입학 취소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?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사건들도 뭐 최순실 씨 자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. 물론 뭐 똑같은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네.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경선 국면에서 소위 말해서 조국을 지지하는 지지층에 대해서 구애를 하기 위해서 너무 나갔다. 이게 지금 민주당 내 일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민주당 시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추 전 장관이 이번 언급을 한 건 아마 이 부분 때문일 텐데 지난 3월에 부산대 측의 유은혜 부총리가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 조사를 지시했다는 이제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발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? 이를테면 원죄론을 얘기한 건데 유은혜 부총리를 향해서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겠죠? 그렇죠.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면 네. 야당과 또는 비판적인 언론들이 교육부가 어떤 입장이냐 도대체. 그러니까 교육부가 뭐 고려대라든지 부산대에 조국 장관의 딸을 뭐 입학 취소시켜라 이게 아니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조사를 하거나 혹은 결론을 내려라. 라는 것이에요. 그거는 당연한 거죠. 교육부가 그런 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직무유기가 돼요. 직무유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실 그 직권남용 네. 직무유기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. 그 최소한의 교육부 그러니까 이 기관으로서 이 대학들의 어떤 감사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을 지금 한 것이거든요. 이걸 갖고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대선에 걸림돌이 되니까 이것을 정적인 판단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의 정치적 개입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. 이건 불법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유은혜 총장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. 정치인이 지금 정무적 고려를 한다. 그러니까 교육부 총리가 정치적 고려를 한다. 정무적 고려를 한다.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? 어떻게 이 장관한테 교육부 부총리한테 정무적 고려를 하니까 정치적 개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나요?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떤 실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. 가 아닐까. 그러니까 조금 너무 많이 나갔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. 네, 지금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이고 정치권 외부에서는 지금 이번 입학 취소를 두고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.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있고 또 사회 대개혁 지식 네트워크인가요?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?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뭐 그동안에 이제 지난번에 서울대 세미나 때 거기에 이제 조민 씨가 참석을 했다는 영상 또는 이제 그 증언 번복이 있었기 때문에 네.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무죄가 될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좀 다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일단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법원에서 다시 또 뒤바뀔지 모르겠지만 네. 좀 그 최종 판결 날 때까지는 지켜보는 게 좀 맞다고 봐요. 물론 법원의 판단을 모두가 다 뭐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.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. 하지만 뭐 경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이거를 포함해서 다 건너가야 돼요. 그러니까 조국의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하게 조국 장관 문제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하는 지지층의 여러 가지 행동들 또 분화되는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가야 되거든요. 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언론중재법 개혁 같은 경우 그 법을 갖다가 하는 이유가 민주당이 이제 경선 이후에 사회 지지층별로 굉장히 좀
스펙트럼이 분화가 되고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또 하나의 그런 그 복선을 갖다가 언론중재법, 즉 지지층 결집을 위한 소위 원팀을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배경도 있다고 좀 보거든요. 좀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겪어야 될 또 하나의 이제 시련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문제도 그렇고 언론중재법도 그렇고 분화되는 스펙트럼에 좀 민주당이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어요? 네,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겠다는 뜻이죠. 노무현 정부가 집권 한 4년차, 5년차에서 네. 집권 여당으로부터 외면을 당했거든요. 그 분화 때문에. 그런데 그것이 꼭 옳은 것일까요? 그러니까 저는 집권 5년차는 도리어 더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.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할 때는 사실 대선에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박창환 장한대 교수,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.